전 세계 억만장자의 70% 이상이 특정 턱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양 관상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은 말년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50대 이후의 재정 상태, 노후의 풍요로움이 턱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턱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상학에서 얼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마는 초년운, 코는 중년운, 그리고 턱은 말년운을 담당하죠.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해도 턱이 좋으면 노후가 편안하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고요. 왜 하필 턱일까요? 턱은 한 사람의 의지력과 끈기를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한 턱은 저장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곳간이 넉넉한지 비어있는지를 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돈이 넘치는 턱의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각진 턱입니다. 흔히 사각턱이라고 부르죠. 각진 턱을 가진 사람은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사업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죠. 실제로 성공한 CEO들 중에 각진 턱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도 강합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신뢰를 얻기 쉽고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월급쟁이로 시작해도 결국 임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진 턱이라도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고집이 지나칠 수 있어요. 융통성이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적당히 각지면서 둥글게 마무리된 턱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둥근 턱을 살펴볼게요. 이건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불립니다. 둥근 턱은 대인관계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갈등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죠. 이런 성격이 왜 돈과 연결될까요?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인맥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둥근 턱을 가진 사람은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덕분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도 하죠. 돈이 나갔다가 더 크게 돌아오는 스타일이에요. 재물이 순환하면서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특히 둥근 턱에 살집이 적당히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후에 자녀들한테도 효도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서적 행복까지 누리는 거죠. 세 번째, 이중턱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중턱을 컴플렉스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관상학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이중턱은 곳간이 2개라는 의미거든요. 재물을 저장할 공간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이중턱을 가진 사람은 저축 능력이 뛰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면 쓰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죠? 젊을 때는 소비를 못한다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게 큰 자산이 됩니다. 노후 준비가 탄탄한 분들이 대부분 이런 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이중턱은 여유로움을 상징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요. 투자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기 수입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부를 쌓아가는 스타일이죠. 네 번째, 넓은 턱입니다. 좌우로 넉넉하게 퍼진 턱을 말해요. 넓은 턱은 기반이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가 잘 된 거죠. 이런 분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버티고 결국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형은 부동산 운이 특히 좋습니다. 땅을 사면 오르고 건물을 사면 가치가 높아지죠. 실제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분들의 턱을 보면 대부분 넓고 안정적인 형태더라고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넓은 턱을 가진 사람은 가정 운영 능력도 뛰어납니다. 가족을 잘 챙기고 집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 재물이 새나가지 않고 가정 안에서 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의 기반이에요. 다섯 번째, 살집이 적당히 있는 턱입니다. 너무 마르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은 턱이죠. 턱에 살이 적당히 있으면 재물복이 있다고 봅니다. 먹을 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장된 재물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반대로 턱이 너무 앙상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턱을 가진 분들은 생활력이 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갑자기 실직을 해도 금방 다른 일을 찾고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서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턱에 살이 붙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말년에 재물이 들어온다는 징조거든요. 반대로 나이 들면서 턱이 점점 빠지면 재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 턱 끝이 살짝 앞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건 진취적 기상을 의미해요. 턱 끝이 앞으로 나온 사람은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안 하는 일에 뛰어들죠. 창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갑니다.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죠. 물론 실패도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큽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 스타일인데 결과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독단적이 될 수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죠. 적당히 앞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턱이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 턱선이 명확하고 탄력 있는 경우입니다. 턱선이 또렷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건강 관리, 재정 관리, 시간 관리,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죠.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재물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탄력 있는 턱은 활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통해 턱선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표정 관리, 건강 관리를 통해 턱의 형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피해야 할 턱 유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뾰족한 턱입니다. 날카롭게 뾰족한 턱은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는 형태죠. 저축이 잘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생깁니다. 둘째, 턱이 뒤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무턱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분들은 의지력이 약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기 쉬워. 셋째, 턱에 점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턱 중앙에 큰 점이나 깊은 흉터가 있으면 재물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부위의 관상으로 보완해야. 넷째, 턱이 한쪽으로 비뚤어진 경우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재물의 흐름도 불안정해집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기를 반복하는 패턴이 생기기 쉬워요.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턱만 보면 안 됩니다. 관상은 얼굴 전체의 조화를 봐야 합니다. 턱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부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반대로 턱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부위가 좋으면 보완이 됩니다. 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코는 재물궁이라고 불리죠. 코가 오뚝하고 콧방울이 넉넉하면 중년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턱까지 좋으면 중년부터 말년까지 계속 풍요로운 거예요. 광대뼈도 중요합니다. 광대뼈는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죠. 적당히 발달한 광대뼈에 좋은 턱이 더해지면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동시에 얻습니다. 임원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조합이에요. 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는 투년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데 귓불이 두툼하면 재물복이 있다고 해요. 턱과 귓불이 모두 풍성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자 판단력을 보여주는 부위예요. 아무리 턱이 좋아도 눈빛을 흐리면 재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에 좋은 턱이 더해지면 최고의 조합이죠.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관상은 변합니다. 타고난 관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생각과 행동에 따라 얼굴이 변하거든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 복이 쌓인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젊을 때 턱이 빈약했던 분이 나이 들면서 턱에 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결과죠.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좋은 턱을 타고나는데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다 보면 턱이 빠지고 얼굴이 험해집니다. 결국 재물도 떠나가게 되죠.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상 입꼬리를 올리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 턱 주변 근육이 발달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턱의 형태도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후천적 관상개운법이에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특히 턱 주변에 부드러운 기운이 생겨요.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실제 부자들의 턱을 분석해 볼까요? 워렌 버핏의 턱을 보세요. 넓고 둥글면서 살집이 적당히 있습니다. 전형적인 재물복턱이죠. 그가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재물을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진 턱에 넓이가 있고 턱 끝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죠. 외단력과 도전 정신을 동시에 가진 형태예요. 그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턱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한 기업인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재계순위 상위권 분들의 턱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넓고 안정적이고 살집이 적당하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일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재물복이 좋은 분들의 턱을 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하는 분들은 턱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를 쌓는 거죠. 혹시 내 턱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낙담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상은 변합니다. 지금부터 좋은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면 얼굴도 바뀌어요. 둘째, 다른 부위를 활용하세요. 턱이 약해도 코나 이마가 좋으면 보완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셋째,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세요. 관상이 좋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재물이 오지 않습니다. 관상은 잠재력이고 실현은 본인의 노력에 달렸어요. 넷째,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관상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턱 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아무리 턱이 좋아도 인상이 험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턱이 조금 부족해도 인상이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찾아오죠. 결국 가장 좋은 관상은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다들 아시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재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상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넘치는 턱의 7가지 특징입니다. 각진 턱, 둥근 턱, 이중턱, 넓은 턱, 살집 있는 턱, 앞으로 살짝 나온 턱, 턱선이 명확한 턱.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있다면 재물복이 있는 겁니다. 피해야 할 턱도 기억해두세요. 너무 뾰족한 턱, 뒤로 들어간 턱, 점이나 흉터가 있는 턱, 비뚤어진 턱,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다른 부위로 보완하거나 후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전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 좋은 행동, 좋은 표정이 좋은 관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거울 볼 때마다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1년 후 당신의 턱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거울을 보시고 당신의 턱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 보는 재물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